오늘 이야기는 국화향기 하나가 15년 동안 잠겨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던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화가 피었다. 길거리 꽃집마다 노란 국화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인옥의 발걸음이 꽃집 앞에서 멈췄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녀는 언제나 국화 한 단을 샀다. 노란색으로. 하얀색은 안 됐다. 분홍색도 안 됐다. 오직 노란색이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꽃집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 올해도 오셨네요. 노란 국화죠? 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손이 지갑으로 가지 않았다. 주인이 눈치를 챘는지 물었다. 괜찮으세요? 아, 네. 잠깐만요. 인옥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이었다. 가슴속 어딘가가 철컹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래 잠가두었던 문. 절대 열면 안 되는 문. 그 문 틈새로 무언가가 스며 나왔다. 인옥은 서둘러 몸을 돌렸다. 저 오늘은 그냥 갈게요. 네. 아, 네. 주인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하지만 인옥은 멈추지 않았다. 빨리, 더 빨리 걸어야 했다. 국화 향기에서 멀어져야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리 걸어도 향기가 따라왔다. 코트에 밴 걸까? 머리카락에 묻은 걸까? 인옥은 손으로 코를 막았다. 소용없었다. 향기는 이미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날의 향기, 그날의 공기, 그날의 온도까지 모든 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인옥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전봇대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왜 올해는 이럴까? 작년까지는 괜찮았다. 그 전에도 괜찮았다. 똑같이 국화를 사서 똑같은 곳에 놓고 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매년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국화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다. 마치 그 꽃이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넌 아직도 모른 척하니? 인옥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드백을 꼭 껴안았다. 가방 안엔 지갑이 있었다. 지갑 안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다.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다. 꺼내면 안 됐다. 보면 안 됐다. 그런데 오늘은 자꾸 그 사진이 신경 쓰였다. 집에 가면 괜찮아질까? 인옥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까지는 10분 거리. 하지만 오늘은 그 10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향기. 그 향기가 여전히 그녀를 따라왔다. 아니, 향기가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어딘가로. 아주 오래전 그날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인옥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열쇠를 꺼내는데 2번이나 떨어뜨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인옥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에 섰다.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다. 서랍장 앞에 섰다. 2번째 칸. 그 칸은 10년째 열지 않았다. 아니, 15년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이 저절로 손잡이로 갔다. 그냥 한 번만. 서랍이 천천히 열렸다. 삐걱 소리가 났다. 오래 열지 않아서 그런지 뻑뻑했다. 안에는 먼지가 수북했다. 그 아래 낡은 편지 봉투 하나. 인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편지를 꺼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주소도 우표도 없었다. 받은 편지가 아니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이녹의 손끝이 봉투를 어루만졌다. 펼쳐볼까? 아니, 안 돼.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봉투가 열렸다. 편지지가 나왔다. 글씨가 흐릿했다.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이녹은 읽지 않았다. 읽을 수 없었다. 첫 줄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미안해. 그 두 글자. 그날 끝내 전하지 못한 두 글자. 이녹은 편지를 도로 접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왜 오늘은?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자꾸 떠오르는 거야?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데 뭔가 손에 걸렸다. 사진이었다. 편지 아래 숨어있던 사진. 이녹은 그걸 꺼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색이 바래서 윤곽이 흐릿했다. 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다. 웃고 있는 남자. 30 초반쯤 됐을까?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젊은 이녹이었다. 둘 다 국화밭 앞에 서 있었다. 이녹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진 위로 또르르 흘러내렸다. 정민아.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건 몇 년 만인지 몰랐다. 아니, 몇십 년 만인지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억이 쏟아졌다. 그날 오후, 국화가 한창이던 가을, 정민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녹아, 나 좀 피곤해. 조금만 쉬다 가자. 응, 그래.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녹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정민은 그대로 눈을 감았다. 다시는 뜨지 않았다. 구급차가 왔을 때 이미 늦었다. 의사는 말했다. 심장마비입니다. 즉사였어요. 즉사? 그 단어가 이녹의 귓가에 아직도 맴돌았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내가 그날 아침 병원에 가자고 했더라면,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말했더라면. 이녹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진동이 거실 소파 위에서 울려 퍼졌다. 이녹은 눈물을 훔치며 거실로 나갔다. 화면을 봤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손이 멈칫했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이녹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녹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저는 해강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공원이요? 이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해강공원. 정민이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곳. 네. 혹시 오늘 공원 벤치 쪽에 다녀가셨나요? 아니요. 전 안 갔는데요. 그런데 벤치 아래에서 명함이 발견됐거든요. 이녹 씨 이름이 적혀 있어서요. 이녹은 숨이 막혔다. 명함이요? 네. 오래된 명함인 것 같은데 혹시 찾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이녹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함. 그녀는 명함을 거기 두고 온 적이 없었다. 절대. 저기 이녹 씨? 아, 네. 제가 내일 갈게요. 네, 그럼 사무소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이녹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손에 든 사진 속 정민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녹은 깨달았다. 진한 국화 향기는 그녀를 피하라고 한 게 아니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였다. 다음 날 아침 이녹은 해강공원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또다시 그 향기가 났다. 길가에 국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이녹은 고개를 돌렸다.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향기는 피할 수 없었다. 공원 입구가 보였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15년 만이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올 수 없었다. 이녹은 천천히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들이
관리사무소는 입구 왼쪽에 있었다. 인옥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주셨던. 인옥 씨, 잠깐만요. 젊은 직원이 서랍을 뒤적였다. 그리고 작은 투명 봉투를 꺼냈다. 이거예요. 봉투 안에 명함이 들어 있었다. 인옥의 명함. 아니, 정확히는 옛날 명함이었다. 15년 전 그녀가 쓰던 명함. 어디서 발견하셨다고요? 3번 벤치 아래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3번 벤치. 인옥의 숨이 멎었다. 정민이 앉아있던 곳. 지금도 그 벤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오래됐지만 아직 멀쩡해요. 인옥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사무소를 나왔다. 공원 안쪽으로 걸었다. 길은 기억보다 짧았다. 아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3번 벤치가 보였다. 낡았지만 그대로였다. 나무로 된 등받이. 오른쪽 끝이 조금 갈라져 있었다. 인옥은 벤치 앞에 섰다. 다리가 떨렸다. 앉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정민이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정민아.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나왔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인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벤치 아래를 들여다봤다. 명함이 발견됐다는 그곳. 흙과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뭔가 보였다. 작은 돌멩이. 아니, 돌이 아니었다. 인옥은 손을 뻗어 그걸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평평한 돌.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인옥은 돌을 닦았다. 흙을 털어냈다. 그리고 글자가 드러났다. 괜찮아. 두 글자. 새겨진 게 아니라 펜으로 쓴 것 같았다.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인옥의 손이 떨렸다. 이건 정민의 글씨였다. 분명했다. 동그랗고 삐뚤빼뚤한 글씨. 인옥은 돌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정민아, 이게 뭐야? 목이 메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날이 떠올랐다. 정민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인옥아, 나 좀 피곤해. 인옥은 대답했다. 그럼 여기서 쉬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천천히 와. 인옥은 자리를 떠났다. 화장실은 공원 반대편에 있었다. 멀었다. 가는데 5분, 오는데 5분, 10분. 그 10분 사이에 정민은 떠났다. 인옥이 돌아왔을 때 정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인옥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내가 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미리 알아챘더라면. 하지만 지금 이 돌을 보니 알 것 같았다. 정민은 알고 있었다. 자기가 곧 떠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돌에 글을 남긴 거였다. 괜찮아. 인옥에게 하는 말. 미리 건네는 위로. 인옥은 돌을 꼭 쥐었다. 미안해, 정민아. 내가 늦게 온 거 아니었구나. 넌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바람이 또 불었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인옥은 천천히 일어났다. 벤치에 앉았다.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 정민이 앉았던 자리. 따뜻했다. 햇살이 등을 비추고 있었다. 인옥은 돌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괜찮아.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괜찮아. 1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던 말. 이제야 들렸다. 인옥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실려온 향기.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천천히 깊이 들이마셨다.
향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정민의 온기처럼. 인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인옥은 손 안에 돌을 내려다봤다. 괜찮아. 그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다. 아니, 빛나는 건 햇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옥에겐 그렇게 보였다. 정민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인옥은 천천히 일어났다. 벤치를 쓰다듬었다. 나무 표면이 거칠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낡아 있었다. 나도 이렇게 늙었구나. 1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인옥은 그 시간을 멈춰둔 채 살았다. 그날에 붙잡혀서, 그 순간에 갇혀서. 정민아, 난 겁쟁이였어. 마음속으로 말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야.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다 못 들은 척했어.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프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흘러내렸다. 인옥은 돌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공원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길 양옆으로 국화가 심어져 있었다. 노란색, 하얀색, 분홍색. 예전엔 노란색만 봤다. 다른 색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보였다. 하얀 국화도 예뻤다. 분홍 국화도 예뻤다. 인옥은 발걸음을 멈추고 국화를 바라봤다. 가만히 오래. 이 꽃들도 매년 피고 지는구나. 그렇게 계절을 보내는구나. 바람이 꽃잎을 흔들었다. 국화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래, 괜찮아. 정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인옥은 다시 걸었다. 공원 끝까지 갔다. 출구가 보였다. 나가기 전 인옥은 뒤를 돌아봤다. 3번 벤치가 저 멀리 보였다. 작고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이젠 무섭지 않았다. 다시 올게.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 인옥은 공원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길 옆에 작은 꽃집이 있었다. 어제 들렀던 그 꽃집은 아니었다. 인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종이 딸랑 울렸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주인이 웃으며 맞았다. 국화 있나요? 네, 많아요. 무슨 색으로 드릴까요? 인옥은 꽃들을 둘러봤다. 노란 국화, 하얀 국화, 분홍 국화. 예전 같았으면 노란색만 골랐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3가지 색 다 주세요. 조금씩만요. 아, 네. 예쁘게 묶어드릴게요. 주인이 꽃을 골라 묶기 시작했다. 인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노란색, 하얀색, 분홍색이 어우러졌다.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다 됐어요. 누구 드릴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집에 둘 거예요. 아, 그럼 물 자주 갈아주세요. 네, 그럴게요. 인옥은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가볍고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꽃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가 곧 왔다. 인옥은 창가에 앉았다. 무릎 위에 국화를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다. 나무들이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인옥은 작게 손을 들어 흔들었다. 안녕. 곧 다시 올게. 버스가 출발했다. 공원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갈 곳이 생긴 거였다. 인옥은 국화 향기를 맡았다. 여전히 진했다. 하지만 이제 그 향기는 달랐다. 아픔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후회가 아니라 추억이었다. 인옥은 주머니에서 돌을 꺼냈다. 괜찮아. 그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그렸다. 응, 괜찮아.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버스는 계속 달렸다. 저녁 해가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인옥은 눈을 감았다. 무겁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이젠 피하지 않았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옥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집에 돌아온 인옥은 국화를 꽃병에 꽂았다. 노란색, 하얀색, 분홍색, 세 가지 색이 나란히 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다. 각자의 색이 있는 거였다. 인옥은 꽃병을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햇빛이 잘 드는 곳. 그리고 소파에 앉아 꽃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다. 주머니에서 돌을 꺼냈다. 괜찮아. 그 글씨가 여전히 희미하게 보였다. 인옥은 돌을 탁자 위에 놓았다. 꽃병 옆에 돌과 꽃이 나란히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인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국화 향기가 방 안가득했다.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맞고 싶었다. 기억하고 싶었다. 정민아.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다. 너 없이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괜찮았다. 울어도 괜찮았다. 이제는 놓아줄게.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너도 편히 쉬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국화 꽃잎도 함께 흔들렸다. 마치 정민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응, 괜찮아. 인옥은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10년도 넘게 짊어지고 다니던 짐. 그게 이제야 내려졌다. 무거워서 허리가 굽을 것 같던 짐. 그게 사라지니 숨이 쉬어졌다. 인옥은 눈을 떴다. 국화가 보였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살아서 빛나고 있었다. 나도 살아있구나. 그제야 깨달았다. 15년 동안 인옥은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정민과 함께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인옥은 천천히 일어났다. 안방으로 갔다. 서랍장을 열었다. 두 번째 칸. 그 안에 편지가 그대로 있었다. 인옥은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다.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지만 괜찮았다. 이미 외우고 있었으니까. 정민아, 미안해.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병원 가자고 하지 않았어. 그냥 쉬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마지막 실수였어. 인옥은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다.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국화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젠 숨기지 않기로 했다. 보이는 곳에 두기로 했다. 기억하기로 했다. 인옥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돌을 손에 쥐었다. 괜찮아. 그 글씨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응,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괜찮을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국화 꽃잎도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인옥은 국화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다시 공원에 가야겠다고. 3번 벤치에 앉아 있어야겠다고. 정민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인옥은 국화를 한 송이 집어들었다. 노란 국화. 코앞에 가져가 향기를 맡았다. 진했다. 하지만 이젠 아프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정민의 온기처럼. 인옥은 국화를 다시 꽂았다. 그리고 돌을 꼭 쥐었다. 괜찮아.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다. 인옥은 작게 웃었다. 눈물도 웃음도 다 괜찮았다. 이제는 다 괜찮았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국화 향기가 또 방 안에 퍼졌다. 인옥은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셨다. 향기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이었다. 그리고 인옥은 깨달았다. 국화향에 갇혀있던 건 정민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걸. 어떤 향기는 시간을 멈추게 하고 어떤 향기는 다시 걷게 합니다. 인옥이 마주한 국화향처럼 우리 안에도 오래 피하고 있던 기억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안부를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